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집에만 있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여름, 겨울 2계절밖에 없는 것 같죠. 글을 쓰는 지금도 갑자기 너무 더워진 날씨 탓에 저는 선풍기를 꺼냈답니다. 이맘때면 주말마다 등산이나 경기도 외곽으로 나들이를 가곤 했는데 요즘은 그러기도 귀찮네요. 그냥 편한 옷 입고 거실에 들어누워서 캔맥주 한 캔을 먹는 게 가장 편합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유튜브 사연 채널이나 영화 리뷰를 보는 게 제 가장 큰 휴식이죠. 그 젊은 나이에 집에 틀어박혀서 뭐 하나 하시겠지만 남자라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왜냐고요? 전 남편과 그 사람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다행히 주위 사람들의 조언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터라 서류상에는 남지 않았네요. 서류에는 남지 않아도 마음에 남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가 되지 않는 거 있죠. 크게 슬프거나 괴롭지는 않은데 문득문득 그날의 상처와 충격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오늘 글을 적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글로라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꽤 많이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편한 친구들이라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게요. 잘 들어주세요. 짧고도 강렬했던 제 결혼 생활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 동갑내기 남자와 함께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였어요. 남편은 IT 계열 대기업에 종사, 저는 디자인 업계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었죠. 함께 있을 때면 꽤나 즐거웠고 편안한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우리 막내딸 시집 가는데 이 정도는 해줄 생각이었어.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이구 죄송스럽긴. 성민이 너는 우리 소연이랑 잘 살 생각만 해. 딸 부잣집에 아들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알았지? 우리 잘 지내보자 최서방.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소연이랑 잘 살게요. 앞으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친정부모님이 해주셨어요. 누가 집을 하든 누가 혼수를 하든 그런 건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개의치 않아 했어요. 두 사람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뿐이었죠. 사실 반반이라도 하면 좋았겠지만 남편이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상태였어요. 시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였죠. 아버지가 나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엄마랑 나 둘이서 계속 살았어. 그래서 그런가 나는 소연이 내가 참 부럽기도 하고 괜히 우리 집이 창피하기도 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자기가 이렇게 잘 큰 게 누구 덕이야? 다 어머니가 잘 키워주셔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남편은 식구가 단출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단 둘뿐이었죠. 남편의 집안 형편을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소연아,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전 남편은 제게 자신의 모든 상황이나 형편을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자기가 버는 돈 절반 이상을 홀어머니가 거주하실 집을 마련하기 위해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없어. 소연이 너한테 미리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뭐야, 그게 뭐 얼마나 문제라고. 잘했네. 응? 너 진짜 괜찮아? 응, 진짜 괜찮아. 잘했어. 어머니 집 지어드리는 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했어. 돈이야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같이 모으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가 거주하실 수 있는 집을 짓는 거, 그거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속물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남편과의 결혼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남편이 저와 지내면 시어머니는 혼자 계셔야 할 텐데 연애 당시만 해도 남편이 효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한편으로 계속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여 년을 남남으로 살아온 시어머니와 갑자기 한 지붕 아래 같이 산다는 게 괜히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졌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물론 결혼 전까지만 이었지만요. 소연아, 내가 60대 아줌마여도 마음만큼은 청춘인 거 알지? 나는 너희 둘이 사는 거에 관여할 생각 전혀 없어. 시어머니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 저는 그분이 참 신세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그러셨어요. 괜히 격식 차리지 말자면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한 번 정도? 상견례까지 포함하면 한두 번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굳이 큰일 있지 않은 이상 가끔 안부나 묻고 지내자고 했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니 괜히 제가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뵈려 했었네요. 참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라며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딱 결혼 전까지만이었어요. 저도 저와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서로를 미워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도착했어요. 응, 그럼 엄청 좋지. 어머니셔? 나도 바꿔줘. 여느 신혼부부와 다름없이 결혼식을 마치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양가 부모님들과 전화를 드리는 게 첫 순서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전화를 먼저 드린 상태였기에 뒤이어 시어머니께도 연락을 드렸죠. 소연이니? 오늘 고생 많았을 텐데 거기 있는 동안 실컷 재밌게 놀다 와. 예, 그럼요. 어머니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만 놀러와서 어떡해요. 아이고, 됐어.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 제주도로 간 게 아쉽다. 아유, 요즘 젊은 애들 참 불쌍해. 아무튼 가서 신나게 놀다 와라. 집 걱정은 하지 말고. 집 걱정은 하지 말라는 저 말을 저 당시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귀에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서 보낸 신혼여행이었지만 그날의 제주도는 참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그때의 제주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였습니다. 개떡같이 헤어졌어도 추억은 추억이니까요. 무튼 그렇게 일주일가량의 신혼여행을 즐기고 저와 남편의 보금자리로 첫 발을 내딛는 그날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공감하시려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보금자리는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 외에 온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과 내가 처음으로 함께 시작하는 공간이니 말이에요. 신발장부터 집안 곳곳의 작은 인테리어 하나하나까지 정성을 들인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함께 들어서는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설레었는 줄 몰라요. 잔뜩 부푼 마음으로 현관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돌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 연락이라도 좀 하지. 그럼 집 좀 치워놨을 텐데. 저를 얼어붙게 만든 그 이유,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는 저희 집이 1년은 넘게 사람이 거주한 지처럼 어질러져 있었죠. 어머니. 저는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를 맞이하더군요. 어떻게 잘 놀다가 왔어? 어머, 이것저것 많이도 사왔네. 어머, 이거 화장품이야? 안 그래도 파운데이션 다 떨어졌는데 잘 됐다.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한껏 들떠있는 시어머니는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뭘 사왔나 저희가 들고 온 짐가방에만 관심이 있었죠.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남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이 왜 집에 계셔?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고? 그게 내가 자기한테 얘기를 한다는 게 여행하느라 나도 들떠서. 뭐? 들떠도 그렇지. 이런 일은 나한테 미리 얘기해서 상의했었어야지. 그게
집 완공이 미뤄져서 엄마가 지내실 곳이 없어서 그랬어. 엄마는 내가 당연히 자기한테 말한 줄 알고 계셨고.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전달을 못했다. 아휴, 지금 생각해도 속이 터지는 거 있죠. 분명히 신혼여행 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지내실 집이 완공이 되어서 그 안에 이사하시는 거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사 비용도 남편이 미리 다 지불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 당신 집에 계셔야 할 분이 저희 집에 떡하니 들어와 계시니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솔직히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품 하나하나 정성 들여 꾸며놓은 집인데 거실에는 이불이 나와 있고 부엌에는 설거지도 안 된 냄비가 쌓여 있었어요. 전달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끝이야? 그래서 어머니 언제 집으로 가시는데? 완공은 언제 된다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업체 탓으로 미뤄진 거면 그쪽에서 시간을 단축해 주든가 공사 대금을 깎아주든가 해야 할 거 아니야. 대금도 할인해 주기로 했고 엄마도 2주 내로 이사 가실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소연아. 입장 바꿔 생각해서 내가 소연이 내 입장이었어도 충분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을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데. 진짜 미안. 내가 나가서 싹 다 치울게. 응? 미안해, 자기야. 어쩌겠어요. 당장 가실 곳도 없으신데. 저희 신혼집이니 나가세요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일단 2주 정도면 이사를 하신다니 그냥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그렇게 긴 시간인지 저는 몰랐어요. 분명 2주라고 했는데 2주가 한 달이 되고 2달 가까이 시간이 가기 시작했죠.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신 후 내내 집에는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누구였냐고요? 예, 택배입니다. 김 숙자님 본인 되시나요? 택배 기사님들이었어요. 각종 홈쇼핑, 인터넷 등등 온갖 곳에서 오는 시어머니의 쇼핑 목록이었습니다. 대체 돈은 어디서 벌어서 쓰시는 건지 하루가 멀다고 쇼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저희 집 작은 방에는 시어머니의 물건이 채워지기 시작했죠. 거실을 지나다 시어머니 방을 보게 되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여기서 사시는 거 아니야? 할 만큼 말이에요. 이건 잠시 머물다가 가실 짐 상태가 아니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날 저녁 남편을 불러 세워 얘기를 했습니다. 집은 아직도 공사 안 끝난 거야? 벌써 2달이 다 돼가는데 거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공사가 잘 되는데 요즘에 뭐 자재 이런 게 수급이 안 된다나 봐. 그럼 대체 언제 된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 불편해. 당신이야 당신 어머니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까 괜찮겠지만 나는 일도 집에서 하고 낮에는 계속 택배 오던 초인종 소리에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남편이 출퇴근을 하지만 저는 재택근무로 전환되어서 집에서 일했거든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저도 직장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집에 계시니 업무가 많은 날은 정말 정신이 2배로 없었어요. 알았어. 내가 공세업체에 독촉해볼게. 제 성화에 남편은 다음 날 자기가 공사업체에 연락을 다시 해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서운하게 느낄지라도 시모와 더는 같이 지내기 힘들었어요. 너무 불편했고 솔직히 신혼은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재미라는데 그런 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진짜야? 말만 하지 말고 꼭 물어봐. 안 그러면 내가 거기 업체 찾아갈 거니까. 알았어요. 화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 달부터 내 월급 우리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알지? 내가 우리 소연이만 믿습니다. 자기가 나보다 돈 관리 더 잘하니까 나는 자기만 믿어. 저희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월급을 한 통장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통장이 저희 부부의 첫 부부싸움 원인이 되었죠. 남편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 주말인지라 그 전날인 금요일에 월급이 들어왔죠. 이것저것 공과금을 계산하려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 월급 금액이 아니었죠. 평소 들어오던 월급보다
50에서 60만 원 정도 적게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씀씀이가 큰 사람도 아닌데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쓴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돈의 행방을 저희 집 우편함에서 발견하게 되었죠. 사연머니 김숙자님 대출이자 금액 57만 3,420원. 1금융권도 아닌 2금융권인지 3금융권인지 아무튼 시어머니 앞으로 대출이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남편 월급이 비는 이유가 시모의 빚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웬일로 밖에서 보자고 했어? 오랜만에 데이트하려고? 데이트는 무슨... 이거 뭐야?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과 집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데이트라도 하는 거냐며 웃는 남편에게 적게 들어온 월급과 시어머니 앞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사색이 된 표정으로 쩔쩔매기 시작했죠. 소연아, 이게 뭐냐면... 더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게 뭐냐고. 당신이랑 어머니 대체 뭐를 얼마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뒤이어 남편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빚은 시어머니가 진 빚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며 이곳저곳 돈을 끌어다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족족 다 사기를 당하는 탓에 그 돈을 다 날려먹었다고 했죠. 그럼 어머니 집 공사한다는 건 그건 뭐야? 그게 공사하는 거 없어. 계속 엄마 빚 갚는 거로 나갔던 거야. 우리 결혼하기 직전에도 엄마가 살고 계시던 전셋집 그거 날려서 당장 지낼 곳이 없었어. 지금도 내가 계속 엄마 지낼 집 알아보고 있긴 한데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은 저 말을 듣고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집을 짓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죠. 남편 월급에서 시모가 사고친 대출이자가 나가죠?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았어요. 지금 나랑 장난해?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어? 내가 계속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나 계속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소연이 너랑은 죽어도 헤어지기 싫은데 내 상황 다 얘기할 자신은 없고. 차고! 변명이라고 저딴 말을 내뱉는 남편에게 앞에 놓인 음료를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나가고 이런 걸 떠나서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눈물이 말도 안 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지내면서 제가 받아온 스트레스가 떠올라 참을 수 없었죠. 차라리 솔직히 말을 하던가. 내가 그동안 너희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네, 겨우 2달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지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집살이라면 시집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의 시어머니인가라는 사람은 SNS에 미쳐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물론이고 카카오 스토리 같은 소셜 커뮤니티에 미쳐 있었죠. 미칠 거면 자기 혼자 거기에 미치던가. 저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시모는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SNS에 올라와 있을 법한 예쁘게 세팅된 양식 요리를 말입니다. 예, 너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지? 우리 이거 똑같이 해먹자. 제가 오전 근무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고작 1시간 남짓 주어진 점심시간에 시모의 상화에 못 이겨 파스타며 무슨 치즈 샐러드 등등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시모 SNS 업로드용 음식을 만들어주느라 허비했어요. 어머니, 저 조금 있으면 다시 업무해야 돼요. 어머니 혼자 드시던가 아니면 주말에 같이 해먹어요. 네? 아니, 그건 뭐 얼마나 힘들다고 너는 생색이야? 이 갖고 그냥 면 몇 분 삶고 소스에 볶고 세팅만 예쁘게 하면 되겠구먼. 참네. 말은 쉽죠. 요리만 딱 해서 먹는 거면 저도 얼마든지 좋아요.
오히려 한식보다 양식이 더 쉬워서 해먹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이 접시에는 노란색 테이블볼을 깔아야 한다. 어디 없냐. 포크가 좀 더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 앞치마 좀 예쁜 거 없냐. 사진에 영 없어 보이게 나온다. 먹으려고 음식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했다니까요. 저렇게 해놓고 자기 SNS에 뭐라고 올리는 줄 아세요? 울 며느리를 위해 오늘도 만난 요리. 나는 우리 며느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야지. 신세대 시어머니가 됩시다, 여러분. 가증스럽죠. 제가 한 걸 마치 시어머니 당신이 저를 위해 해준 것 마냥 올렸습니다. 그래도 저건 약과였어요. 어머니, 자꾸 이런 거 주우시지 말라니까요. 저희 집에 이런 거 두고 싶지 않아요. 얘는? 소연아, 너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거 보기에 멀쩡하고만 뭐 잘못된 거라고 집안에 못 둔다는 거야, 정말? 바로 물건을 주워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홈쇼핑에서 그렇게 펑펑 돈을 쓰시면서 왜 물건을 주워오시냐고요. 그렇게 돈을 써대는 양반이 있죠. 시모가 주워온 물건을 버릴라 치면 아낄 줄 모른다는 둥 저런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래요. 좀 멀쩡한 걸 가져오셨다면 몰랐겠네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쓴 건지 알 수도 없는 의자며 낡은 테이블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시모가 집에 칠을 다 벗겨진 작은 밥상을 들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부터 계속 가위에 눌렸습니다. 소연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몰라. 나 계속 가위 눌려. 악몽만 꾸고. 너무 힘들다 진짜. 일주일가량을 넘게 가위의 악몽에 시달렸어요. 제 얘기를 들은 친정엄마는 노발대발 난리치셨죠. 왜 누가 쓴 건 줄도 모르는 물건을 집에 들여놓냐고 말이에요. 당장 갖다 버리라며 난리를 치셨죠. 내가 못 버리겠으면 내가 가서 버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저도 그 밥상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걸 그 길로 밖에 내다 버렸어요. 참네. 그랬더니 정말 그날부터 가위는커녕 늦잠을 잘 만큼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시모는 계속해서 물건을 주워왔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저도 머리를 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습니까? 시모가 물건을 주워올 때마다 저도 시모가 새로 주문한 홈쇼핑 물품들을 그대로 처분했습니다. 버렸을 리가요. 중고마켓에 팔았어요. 예, 너 그걸 네가 왜 갖고 나가? 아, 이거요? 이거 중고거래 때문에요. 하루는 시모가 새로 주문한 화장품 세트를 중고거래하러 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시모는 어김없이 이상한 물건을 주워왔고요. 시모는 왜 자기 물건들을 내 마음대로 갖다 버리냐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얘 아주 웃기는 애네. 아니 내 물건을 왜 네 마음대로 갖다 버려? 이리 내놔. 어머? 이리 안 내놔? 그러는 어머님은 왜 제 집에 어머니 마음대로 주워온 물건을 두세요? 제가 분명히 싫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너랑 같아? 얘가 아주 웃기고 있어. 빨리 안 내놔? 다를 건 또 뭐예요? 저도 이 정도 참은 거면 많이 참은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주워오시면 저도 계속 어머니 물건 갖다 팔 거예요. 아무튼 이거 거래 약속한 거라 저 지금 나가봐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머니 물건 팔리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시면 어머니도 그만 주워오세요.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야! 별 수 있나요? 제가 무슨 보살도 아니고 저도 저희 집에 자기 마음대로 물건 갖다 놓는 거 싫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니 어쩌겠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렇게 몇 차례 중고거래가 있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물건을 주워오는 걸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프닝이 끝나면 고부 갈등이 아니겠죠? 제발 그만 멈춰줬으면 좋으련만 저희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고부 갈등의 정점을 찍은 그 문제는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이요. 제가 시모의 그 술사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 모임 있잖아. 이따 보자. 참네. 무슨 놈의 모임이 그렇게나 많은지. 저와 남편이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주 5일 모임을 나갔습니다. 개근상이 있다면 저희 시어머니 것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등산 모임, 내일은 배드민턴 모임, 남편이 어릴 때 다니던 유치원 학부모 모임 등등. 어떻게 그 많은 모임을 유지하나 싶을 만큼 많은 모임을 나갔다니까요? 제가 한참 일하는 시간대에는 자기 점심 먹어야 한다고 사람들 힘들게 하더니 제가 일을 마칠 시간만 되면 자기도 나갔어요. 마치 직장인이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잔하러 나가듯 말입니다. 나가서 사회활동 하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저희 친정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 바깥 생활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사람도 만나고 활동을 하셔야 젊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시모라는 사람은 활동을 해도 너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요. 문 열어라. 문! 모임을 나간다고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나가고서는 들어올 때는 개발 세 발로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것도 늦은 시간에 말입니다. 평소에 다른 일이 없으면 남편이 시모를 태우러 갔죠. 그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남편이 서울에 있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시라고요? 저 여기 삼겹살집 횡단보도 앞이에요. 문제는 남편이 출장이라도 가 있거나 야근을 할 때였어요. 남편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제가 모시러 가야 했죠. 문제의 그날은 제가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때였어요. 그래서인지 생리불순까지 생겼었죠. 여러모로 몸도 마음도 안 좋은 때였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그날 남편도 야근 때문에 회사에 묶여 있었죠. 여보세요? 예, 소연아. 여기 7080인데 나 좀 데리러 와라. 다들 짠! 여보세요?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 라이브 노래방에서 잔뜩 신이 난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 혀가 잔뜩 꼬부라진 상태로 말입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시어머니를 데리러 가는 그 길이 너무 괴로웠어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약속한 장소인 그 노래방 앞에 차를 정차해두고 있었죠.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삼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화까지 받지 않으셨죠.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우선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난데 어머니 모시러 왔는데 20분이 넘도록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가게에도 안 계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자기가 피곤한데 고생했다. 일단 집으로 가 있어. 소연이 너 요즘 몸도 안 좋은데 미안해. 남편도 저렇게 얘기하고 저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 동네 한 바퀴 빙 돌며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 밖에서 자동차 경보음과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시죠? 차에서 나는 삐삐거리는 경보음 말이에요. 밖에서 누가 싸우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내 저희 집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예, 여기 경비실인데요. 시어머니가 인사불성이신데 아유, 이거 다 늦은 시간에 다른 주민들한테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와요. 아유, 얼른 내려와서 모셔가세요. 예? 세상에, 그 고함 소리에다가 자동차 경보음을 만든 범인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옷바람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부랴부랴 내려갔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얼굴이 낯뜨거워집니다. 아주 요즘 것들은 말이야.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 어른을. 아니, 내가 좀 데리러 오라니까 그걸 아나? 아주 세상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부모가 없었으면 자기네들이 있었겠어? 응?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제 차 앞바퀴를 마구 발로 차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이미 몇몇의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런 시모를 멀찌감미서 구경하고 있고 경비 아저씨는 잔뜩 화가 나셔서 시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얼마나 민폐예요, 그게. 어머니! 죄송해요, 아저씨. 아유, 얼른 모시고 들어가요. 한참을 이러고 계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 들어가요. 술을 왜 이렇게 드셨어요? 이거나잉.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시모는 제 팔을 휙 하고 뿌리쳤어요. 그 힘에 제가 휘청일 정도였습니다. 시모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너 말이야. 내가 좀 데리러 오라니까 그거를 안 오니? 응? 모시러 갔는데 어머니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가게에도 안 계셨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 동네를 돌아서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왔으면 되는 거 아냐? 네가 나 무시하는 거 모를 줄 알아? 말로만 왔다고 하고서 안 왔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대화가 안 통했습니다. 시모는 계속해서 저런 말을 해댔어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한테 제 험담을 해댔습니다. 아니, 저기요들, 내 말 좀 들어봐요. 얘가 내 며느리인데 얘가 자기 돈 좀 번다고 얼마나 셔미를 무시하는 줄 몰라요. 대기업 다녀서 좋겠다 그래. 응? 너만 대기업 다니냐? 내 아들도 대기업 다녀 이거사. 뭐 대충 저런 내용이었네요. 경비 아저씨가 말려도 말을 듣질 않고 움직일 생각도 안 하셨죠. 저도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 안 들어가. 그럼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들어갈게요. 그 사람 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이렇게 계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새댁! 고집불통의 시모를 달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하는데 저도 너무 버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저를 동네 아주머니가 말리셨죠. 술에 취해서 그러신 것 같으니 일단 달래서 들어가라고요. 도와주신다면서 말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개망신인 건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를 발견했죠. 남편이 오고 나서야 겨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새벽까지 제게 사과를 했고 정작 범행을 저지른 시어머니는 다음날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북엇국을 한솥 드셨죠. 함께 지내면서 별탈이라도 없었으면 몰라도 하루하루를 사건사고를 몰고 다니는 시어머니가 하다못해 남편에게 대출이자까지 찍게 만든다니 더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시모의 빚과 남편이 제게 한 거짓말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카페를 먼저 나와 집으로 곧장 향했어요. 남편은 정신없이 저를 뒤쫓아왔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모를 마주했다가는 무슨 일을 벌여도 버릴 것 같았거든요. 차마 친정 부모한테는 말도 못하겠고 이게 무슨 일인 건지 흔히들 말하는 사기 결혼을 당한 것만 같아서 감당되질 않았어요.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못 받아들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던 그때 뒤이어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무릎을 털썩 꿇은 채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소연아, 내가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사실대로 얘기하면 소연 네가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할까 봐, 너랑 헤어지게 될까 봐 그랬어. 정말 미안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데 그걸 지켜보는 것도 말 못할 노릇이더라고요. 쉽사리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저는 한동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 함께 입을 다물고 있었죠. 한참의 침묵을 깨고 저는 입을 열었어요.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따로 지내실 집 구해드려. 그리고 대출이자는 당신이 알아서 갚아. 그것 때문에 우리 둘 사는데 문제 없게, 차질 없게 당신이 알아서 갚아.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절대 어머니 빚, 혹여나 또 생겨서 당신이 그거 다 도와드리지 마. 자꾸 도와드리는 거 아니까 책임감 없으시게 행동하시는 거야. 소연아, 다른 건 당신 말대로 하겠는데. 하겠는데라니. 사실 남편이 뒤의 말을 뱉기 전에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보다 자기 엄마랑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예전에 소연이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나 하나인데 엄마 혼자 지내시게 하는 건 나 좀 힘들 것 같아.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내가 엊그제 같은 일 2번 다시 없게 엄마한테 얘기할게. 어? 어머니가 당신 얘기한다고 들으실 분이야? 당신이 생각하기엔 그러실 것 같아?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겠죠. 자기 엄마가 제멋대로인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대답도 못할 말을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나는 어머니랑 더는 같이 못 살아. 내가 당신이랑 사는 건지 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려고 너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 따로 지내실 집 구해. 안 그러면 나 당신이랑 안 살아. 소연아, 제발, 어? 남편이 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던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최성민, 너 당장 안 일어나? 네가 왜 무릎 꿇고 있어? 뭘 잘못했다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무릎 꿇리냐? 그리고 내가 내 아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내가 어딜 가? 어? 내가 어딜 가냐고. 시몬은 남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는지 자기 말만 계속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우리 성민이 힘들게 키워서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킨 줄 알아? 엄마,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얘기해봐. 내가 우리 성민이 너 같은 거한테 보내려고 그렇게 힘들게 키운 줄 아냐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밤에 잠을 못 잔다. 응? 너 같은 애 말고 우리 성민이 좋다고 줄 섰던 애들 중에 좀 더 참하고 능력 있는 애랑 결혼시켰어야 하는데 하면서 땅을 치느라 잠을 못 자. 참, 정말 헛웃음이 났습니다. 막말로 저희 부부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본 제 주변 지인들은 물론이고 남편 친구들까지도 하나같이 입 모아 말했어요. 제가 아깝다고 말입니다. 혼수며 집이며 다 저희 집에서 했고 회사 내에서 직급도 제가 남편보다 더 높았어요. 연봉도 높았고요.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저야말로 성민 씨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성민 씨 재력이나 능력 보고 결혼한 줄 아세요? 아이고, 말은 잘하지. 그래, 어디 한번 떠들어봐. 그 잘난 대학 나오신 우리 며느님 얼마나 얘기 잘하나 들어보게.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말이야.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시몬은 계속해서 저에게 우리 아들은 너 같은 거보다 훨씬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그 자식 자기 엄마 말에 동의라도 하는 건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게 싹싹 빌던 인간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소연, 너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막말로 내가 그 정도까지 사과했으면 너도 좀 같이 숙이고 들어와줘야지. 어떻게 매번 그렇게 다 네가 이겨야 한다는 태도야? 어? 나도 힘들었어. 너랑 엄마 가운데 껴서 너 기분 맞추고 엄마 기분 맞추고 나도 힘들었다고.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었지? 아휴, 내 팔자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결혼 한번 잘못해서 인생 제대로 꼬였네, 꼬였어. 엄마, 그만 울어 좀. 가관이었어요. 아주 둘이서 서로 부둥켜안고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제가 그 두 사람 사이에 낀 이방인 같더라고요. 한참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았다간 내 인생 말아먹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남편은 저랑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냥 자기 엄마랑 둘이 살았어야 하는 인간인데 남들 하는 결혼 자기도 해야 할 것 같으니 한 것 같았죠. 그런 사람이라면 저도 미련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용달 트럭을 불렀습니다. 마침 바로 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기사님. 여기 1401호예요. 네. 오셔서 저희 호수 말씀하시고 방문 촬영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오는데? 제 행동에 남편과 시모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편과 시모짐을 싹 빼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너랑 너희 엄마 짐 챙기지. 안 보여? 그러니까 짐을 왜 끄집어내냐고. 얘가 너 지금 어른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응?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상황을 무마시키려 하는 건지 두 모자는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죠. 됐어.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나는 너희 엄마랑 못 살겠고 너는 너희 엄마 없으면 못 살겠다며. 그러니까 나만 빠지면 너랑 너희 엄마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용달 아저씨 30분 정도 뒤에 오신다니까 그때까지 이 짐 들고 1층으로 내려가. 그제야 상황이 안 좋은 걸 알게 된 남편은 또다시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지금 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응?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내가 엄마 집 따로 알아볼게. 응? 어머,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엄마 좀... 소연아, 응?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남편과 시모의 짐을 그대로 1층으로 옮겼습니다. 용달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금세 짐을 실을 수 있었죠. 아, 안 갈 거예요? 출발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남편과 시모는 꼼짝할 생각을 안 했죠. 얘, 너 이러는 거 후회한다? 응? 일단 성민이 얘 말대로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응? 그래, 소연아, 응? 제발, 너 갑자기 왜 이래? 뭐가 갑자기야? 내가 갑자기 이랬어? 내가 미친년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도 하고 신호도 줬지? 적당히 좀 하라고? 그거 무시한 거 너랑 너희 엄마야.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서로 서류에도 안 남아. 친척들한테 좀 창피한 거 빼고는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지금 안 나가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기 우리 집인 거 알지? 가택 침입죄로 신고해줄까? 그럴까요, 어머니? 소연아. 빨리 나가. 나 이거 통화 버튼 누르기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삐질거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눌러놓은 112 화면을 보여줬거든요. 그 후로 저희는 헤어졌어요. 참 허무하죠? 그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결혼 준비를 하고 그 모든 과정이 행복했고 설렜는데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때 질려서인지 지금은 남자를 갖다 준다고 해도 만나고 싶지가 않네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저 혼자 제 일 하면서 가끔 친구들 만나 한강이나 가고 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제 전남편이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괜히 남의 귀한 집 딸들 인생 망칠까봐 말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 적고 나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럼 이만 길고도 길었던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